명예 이전 동의서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 집은 성우 아버지가 남긴 집이야.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미정의 차가운 말이 정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정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못 버티겠다. 그날 밤 정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비 오는 밤 집을 나섰어요. 부산 영도 삼복도로 아래 낡은 연립주택에는 이정분이라는 63세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정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릇이 됐죠. 남편은 10여 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박성호는 6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정분에게 남은 건 이 낡은 집과 그리고 며느리 김미정 뿐이었어요. 정분의 하루는 참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간단히 씻고 낡은 옷장에서 색바랜 옷을 꺼내 입었죠. 그리고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두부 한 모, 신문 한 부. 그게 정분의 하루 장복이 전부였어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은 아들 장례식 치르는데 다 들어갔고 정분은 국민연금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켰어요. 케이블 방송은 돈이 들어서 끊은 지 오래였고 공중파 채널만 나왔죠. 화면에서는 IMF 시절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부는 그 화면을 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거든요. 아들만 살아 있었다면 이런 삶은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정말 힘들어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 김미정 때문이었죠. 미정은 41살로 아들 성우와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성우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정도 웃는 얼굴로 정분을 대했고 가끔은 함께 시장도 다녔죠. 그런데 성우가 세상을 떠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정은 정분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말수도 줄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죠. 어느 날부터는 정분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집에만 계세요. 나가서 쓸데없는 말 만들지 말고요. 정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정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조심할게.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는 점점 더 혼잣말이 늘어갔습니다. 아들만 살아 있었다면 이런 말은 안 들어도 됐을 텐데. 성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자주 울려 퍼졌어요. 정부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 이름을 부르곤 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부는 방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분과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 성우가 웃고 있었죠. 정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야, 엄마 보고 싶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어머니, 또 혼자 중얼거리고 계세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미쳤다고 수군거린다고요. 정부는 깜짝 놀라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내가 조심할게. 미정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정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부는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들이 나타나 정분을 불렀거든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정분이 손을 뻗으면 아들은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정분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정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몰랐어요. 오늘 저녁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며느리 미정이 준비한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정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리요. 정부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 했을 뿐인데 운명은 정분에게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냉정함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미정은 정분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정분도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미정은 정분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이불 위에 떨어지며 툭 소리를 냈어요. 이진명의 문제 다시 말할게요. 어머니 이름 정리하셔야 돼요. 미정의 말에 정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명예? 무슨 소리야, 미정아? 미정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내 정분 앞에 펼쳐 보였죠.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성우 오빠가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나 됐잖아요. 이제는 이 집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정부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성우 아버지가 남긴 집이야.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라고. 미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말이 정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부는 숨이 막혔어요. 미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성우는 내 남편이었잖아. 미정은 냉정하게 대꾸했죠. 맞아요. 남편이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이제는 없는 사람이라고요. 정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정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소리야.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6년 동안 이 집 관리하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제는 제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요.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부는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왜 내가 써야 하는데?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의를 제 앞으로 넘기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이 집을 팔든 뭘 하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팔다니? 이 집을 팔겠다고? 미정은 피식 웃었어요. 당연하죠. 이런 낡은 집 가지고 뭐 하겠어요. 팔아서 제 인생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정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정아, 이 집은 나한테 전부야. 성우 아버지 추억도 있고 성우 어렸을 때 기억도 다 여기 있단 말이야. 미정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추억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도 현실을 보세요.
이제 어머니 혼자 이 집 지키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절대 못 팔아. 성우가 자란 집인데. 미정은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 이름 들먹이지 마세요. 정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말이 너무나 잔인했거든요. 정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가줘, 미정아. 오늘은 진짜 못 버티겠다. 미정은 콧방귀를 뀌며 서류를 침대 위에 다시 던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정분의 귀를 울렸죠. 정분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성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니? 정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미정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정부는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꺼내고 옷 몇 벌을 집어넣었어요. 통장과 도장도 챙겼죠. 그리고 사진첩 한 권. 정분에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부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미정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미정을 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미정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부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걸었습니다. 빗물이 정분의 얼굴을 적셨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죠. 그저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부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요, 택시요. 정부는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어요. 하지만 비 오는 밤에 택시 잡기는 쉽지 않았죠. 몇 대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부는 온몸이 젖어가며 계속 손을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대의 낡은 개인 택시가 정분 앞에 멈춰섰죠. 정부는 얼른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정부는 젖은 몸을 떨며 앉았죠. 운전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정부는 대답했어요. 아무데나요. 조용한 데로 가주세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정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백미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짧게 깎은 머리,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각진 턱선. 정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설마 그럴 리가.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남자는 계속 운전을 하며 말했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집 나오시는 분들 보면 다들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저도 사연이 좀 있네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택시 기사들은 비밀 잘 지킵니다. 정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집을 빼앗길 것 같아서요. 명의를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이 며느리나 사위한테 재산 빼앗기는 경우요. 정부는 놀라서 물었어요. 기사님도 그런 일 많이 보셨나 봐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네, 가까이서 봤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정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부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었던 거죠. 택시는 빗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정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분의 마음도 그 빗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있긴 한 걸까? 정부는 막막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운전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었어요. 백미러에 남자의 눈이 비쳤죠. 그 순간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들 많죠? 다들 힘드시더라고요. 정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투, 그 억양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정분의 아들 성우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성우는 택시 기사는 아니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을 자주 도와드렸어요. 그때마다 이런 말을 했죠. 택시는 영도를 벗어나 해운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했죠. 조용한 데로 가달라고 하셨잖아요. 해운대 쪽 바닷가로 모실게요. 거기 가면 마음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90년대 발라드였죠. 정분이 젊었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남편과 춤을 췄던 노래이기도 했어요.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추억이 밀려왔거든요. 남자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손님, 그래도 도망칠 용기 내신 건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참고 사시거든요. 며느리나 자식들 눈치 보면서요. 정부는 눈을 떴습니다. 그 말이 정분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도망친 것뿐인데.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용기 맞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한 발 내디딘 거잖아요. 정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정분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였어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이런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정부는 백미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을 보는 순간 정부는 숨이 멎을 뻔했죠.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거든요. 정분의 아들 성우도 똑같은 곳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어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손에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겁니다. 왜 물으시나요? 정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성우도 똑같은 이유로 생긴 흉터였거든요.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기사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53입니다. 정부는 숨을 삼켰어요. 성우와 똑같은 나이였죠. 정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계속 운전을 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느낄 수 있었죠. 남자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백미러로 보이는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정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박민수로 살고 있습니다. 정분의 숨이 완전히 멎었어요. 박민수? 그건 성우가 군대에서 쓰던 가명이었거든요. 정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야, 너 맞지?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죠. 다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성우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못 알아듣겠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굉음이 울렸어요. 다른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소리였죠. 남자는 재빨리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갓길로 미끄러지듯 빠졌어요. 정부는 좌석에 몸이 쏠렸죠. 차가 멈춘 뒤 정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놀랐네요. 남자는 숨을 크게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에 집중을 못했네요. 정부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옆얼굴이 보였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죠. 저 사람은 정분의 아들 성호였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성호야, 정말 너지?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이라는 걸. 정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호야, 엄마야. 차는 여전히 갓길에 멈춰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좌석 남자의 어깨를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성호야, 정말 너구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남자는 천천히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더욱 눈물을 쏟아냈죠.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진정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6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정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부는 비를 맞으며 운전석 문을 두드렸죠. 내려서 엄마 얼굴 좀 봐.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정부는 남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성호야, 정말 너구나.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부는 남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들이야. 남자도 정분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정부는 뒷좌석에 앉지 않고 조수석에 앉았어요. 남자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부는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호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했어?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화내실 겁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죠. 화 안 낼게. 그냥 말해봐. 엄마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알아?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6년 전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니?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병원 갔는데 내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잖아.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정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못 알아본 거니?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사망 처리가 된 뒤였습니다. 정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망 처리가 돼?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행정착오가 있었어요. 저랑 같은 날 실려온 노숙인이 있었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됐거든요. 병원에서 실수로 제 신원과 노숙인 신원을 바꿔버린 겁니다.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노숙인이었어요. 저는 살았지만 기억을 잃어서 제가 누군지도 몰랐고 병원에서는 저를 노숙인으로 처리했죠.
그리고 제 보험금은. 남자는 말을 잠시 멈췄어요. 정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됐는데? 남자는 정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정 씨가 받았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어머니는 몰랐겠지만 미정 씨는 제가 죽었다는 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입을 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미정이가 설마.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죠. 미정 씨는 제가 죽은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정부는 눈물이 났어요. 미정이가 정말 그랬다니. 나는 몰랐어, 성호야. 남자는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미정 씨가 어머니한테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속 찾아오셨는데 미정 씨가 어머니를 돌려보냈다고 들었어요. 정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 맞아. 미정이가 그랬어. 성호 보면 안 된다고 했지.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요양원으로 옮겨졌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 데도 없었죠. 그러다가 2년 전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그때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신 줄 알았거든요. 사망신고에 어머니 도장도 있었으니까요. 정부는 소리쳤어요. 그건 미정이가 속인 거야. 엄마는 너를 찾으러 매일 병원에 갔다고.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미정 씨가 다 꾸민 일이었다는 걸요. 정부는 남자를 껴안았어요. 성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남자도 정분을 안았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죠. 미정이었습니다. 정부는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정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도 정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부는 결심했죠. 이제 도망 다니지 않겠다고. 성우와 함께 미정을 마주하겠다고. 정부는 핸드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집에 갈게. 그런데 혼자 안 갈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성우는 핸들을 붙잡은 채 말이 없었죠. 빗소리만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물어봐도 되겠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뭐든 물어보세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이가 정말 일부러 그런 거니? 너를 죽은 걸로 만든 게?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아보니까 확실했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5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죠. 돈 앞에서는 15년도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미정 씨는 제 보험금이 2억 원이었거든요. 사망보험금이요. 정부는 눈이 커졌습니다. 2억 원이나?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입한 보험이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미정 씨한테만 말했거든요. 정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래서 미정이가 그런 거구나.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몰래 조사를 시작했죠. 병원 기록도 찾아보고 사망 신고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뭘 알아냈는데? 성우는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는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딱 한 번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회생 가능성을 물었대요. 의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미정 씨는 그날 바로 사망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정부는 숨이 막혔어요. 동의서라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요. 하지만 저는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거든요. 다만 기억을 잃었을 뿐이죠. 정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미정이는 내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원 행정 착오가 일어났을 때 미정 씨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신원 미상 노숙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저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망 신고하고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구나.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미정 씨는 2억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재산까지 노리는 걸 보면 다 쓴 것 같습니다. 정부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 푼도 안 줬어. 성우는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진작 돌아왔어야 했는데. 정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런데 성우야, 넌 2년 동안 뭘 하고 있었니? 성우는 차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미정 씨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병원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사망 신고, 서류, 전부 다 확보했어요. 정부는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미정이를 고소할 수 있다는 거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가능합니다. 보험 사기죠. 죽지 않은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받았으니까요. 정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 성우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정부는 눈을 깜빡였어요. 나 때문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미정 씨랑 같이 사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고 미정 씨를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을요. 정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야, 넌 정말 효자구나. 엄마 걱정까지 해주고. 성우는 쓸쓸하게 웃었죠. 효자는 무슨.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어요. 미정 씨가 어머니한테 명예 이전까지 요구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바보였지. 미정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성우는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도망 다니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는 안 도망칠게. 성우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미정 씨를 만나야 합니다. 정부는 걱정스러웠어요. 미정이가 너를 보면 어떻게 할까?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죠. 놀라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차는 영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미정과의 힘든 시간도, 아들을 잃은 슬픔도, 성우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정부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운전을 하며 정분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하지만 정부는 알 수 없었죠. 미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성우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정분에게 용기를 줬어요. 정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거라고. 차는 점점 집에 가까워졌습니다. 빗줄기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정분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곧 미정을 만나게 될 거였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성우와 함께 정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죠. 차는 영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수석에 앉아 성우의 옆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년 만에 다시 본 아들의 얼굴이었죠.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거든요. 성우는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말해봐.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도망만 다니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어머니도 아시죠? 정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성우는 계속 말했어요. 미정 씨는 어머니가 약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도망치면 미정 씨는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정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약했지.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한 게 아니에요. 힘든 상황에서 혼자 견디신 거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버티겠어요? 정부는 눈물이 났어요. 성우가 정분을 이해해 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성우는 차를 잠시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는 달라지셔야 해요. 미정 씨한테 당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 용기 내세요. 정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 이번엔 도망 안 칠게. 엄마가 당당하게 맞설게.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성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이었죠. 성우는 지갑을 열어 안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정부는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진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분과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 성우가 웃고 있었어요. 정분이 집에 가지고 있던 사진과 똑같았죠. 성우야, 이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있니? 성우는 사진을 꺼내 정분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사고 나기 전에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이 사진이 제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럼 이 사진을 보고 기억이 났다는 거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이 돌아온 건 2년 전입니다. 저는 요양원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지갑을 찾았어요. 그 안에 이 사진이 있었죠.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뭔가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사진을 꼭 쥐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다 돌아온 거니?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돌아왔어요. 처음엔 단편적인 기억만 났죠. 엄마 목소리, 아버지 웃는 얼굴, 집 냄새,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걸 기억해냈습니다. 정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성우는 쓸쓸하게 웃었죠. 힘들었죠. 기억이 없으니까 제가 누군지도 몰랐고 갈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진이 희망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정부는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성우야.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해서.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정 씨가 어머니를 속였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 아셨을 거예요. 정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죠. 그래도 엄마가 더 끝까지 찾았어야 했어. 성우는 정분을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저 살아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함께 미정 씨를 마주해야 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함께 가자. 성우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놓쳐진 거였죠. 미정이 일부러 정분과 성우를 떼어놓은 겁니다. 정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성우가 살아있다는 게. 성우는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하면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미정 씨를 놀라게 해야 하니까요. 정부는 걱정스러웠어요. 미정이가 뭐라고 할까?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진실은 하나니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거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실은 숨길 수 없지. 성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미정 씨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부는 안심이 됐어요. 성우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게 든든했거든요. 차는 영도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집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옥 같았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우가 함께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정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성우도 내렸죠.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성우는 정분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미정이를 만나러 가자. 성우는 정분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분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성우의 손이 따뜻했어요. 정부는 알았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들이 돌아왔고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걸. 정부는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예전의 정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당당했거든요.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죠. 미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정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미정은 정분을 보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으로 비켜섰죠.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성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미정은 성우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뒷걸음질을 쳤죠. 성우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미정 씨.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안 돼. 당신은 죽었잖아. 사고로 죽었다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성우는 미정 앞에 섰어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어요. 6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다가 2년 전에 기억이 돌아왔죠.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사망 신고도 했고 보험금도 받았는데. 성우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보험금을 받으려고 저를 죽은 걸로 만든 거잖아요. 미정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이 정말 죽은 줄 알았어.
성우는 고개를 저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미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증거? 성우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병원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사망 동의서, 전부 다 있어요. 미정 씨가 저를 확인도 안 하고 사망 신고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죠.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확인해 줬잖아. 성우는 비웃었어요. 병원 행정 착오를 이용한 거잖아요. 노숙인이 죽었는데 저로 바꿔치기 한 거죠. 미정 씨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정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분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그랬니? 미정은 정분을 바라봤죠.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성우 말이 맞아. 미정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성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내일 법원에서 만나죠. 미정은 눈이 커졌어요. 법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망 취소 소송 걸었어요. 보험 사기로 고소도 했고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미정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정분과 성우는 거실에서 밤을 보냈죠. 정분은 성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내일 법원 가는 거 괜찮겠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분과 성우는 법원으로 향했어요. 미정도 따라왔죠.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도착했을 때 조정위원과 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부는 긴장됐지만 성우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박성호 씨의 사망 취소 소송건입니다. 청구인 박성호 씨 말씀해 보세요. 성우는 일어서서 또박또박 말했죠. 저는 6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성우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실제 사망자는 신원 미상 노숙인이었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김미정 씨는 확인도 하지 않고 사망 신고를 했어요. 미정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며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김미정 씨, 진정하세요.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제 보험금 2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재산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미정을 바라봤어요. 김미정 씨, 사실입니까?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정말 남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성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미정 씨는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에 손댈 자격 당신에게 없습니다. 명예 이전 동의서도 무효고 보험금도 반환해야 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일단 사망신고는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보험금 반환과 사기 혐의는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돈이 필요했다고요. 정부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정분에게 매달렸죠.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정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사람을 내쫓을 권리는 없어. 내 아들을 죽은 걸로 만들고 나한테까지 집을 빼앗으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미정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성호는 법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미정은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정분과 성호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정부는 하늘을 바라봤죠. 성호야, 이제 끝난 거니? 성호는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정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부는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법원을 나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영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정은 구속됐고 집에는 정분과 성호만 남았죠.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집은 같은 집이었지만 정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성호는 계속 택시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수라는 이름을 숨기지 않았어요. 박성호라는 본명으로 당당하게 일했죠. 손님들은 성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택시 기사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익숙한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죠. 성호가 운전석에서 내려 정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정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네 슈퍼 좀 가려고. 성호는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워드릴게요. 엄마.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탔어요. 고맙다, 아들아.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성호는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정부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성호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성호는 웃었죠. 그럼 된장찌개 어때요? 어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거든요. 정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거 해줄게. 두부도 많이 넣고. 성호는 백미러로 정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우세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그래. 내가 옆에 있다는 게.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장을 보고 나왔어요. 성호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정부는 봉지를 들고 차에 탔습니다. 성호야, 오늘은 집에 같이 가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같이 가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분의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죠.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미정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집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고 아들 없이 혼자라는 외로움에 짓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호가 돌아왔고 정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집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정부는 아침마다 성호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성호는 일이 없는 날이면 정분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정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동네 사람들은 정분을 보며 인사했어요. 정분 씨, 아드님이랑 같이 다니시네요. 좋겠어요. 정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그럼요, 우리 아들이에요. 미정은 보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형을 받았어요. 정부는 처음엔 미정이 가엾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성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정 씨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 말이 맞았습니다. 미정은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죠. 정부는 더 이상 미정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성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우는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왔어요. 정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분과 성우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우야, 너 결혼은 안 할 거니? 정분이 물었죠.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은 어머니랑 사는 게 좋거든요. 정부는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성우야, 내가 돌아와줘서. 성우는 정분의 손을 꼭 쥐었죠.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저를 기다려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정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정부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